오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뭐 철강 산업의 꽃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가장 큰 목적은 가벼운기 때문에. 즉 지금은 이제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의 무게가 자동차의 연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금속을 좀 더 가벼운 고분자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적으로 많은 종류의 고분자들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정리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중요한 소재들만 간추려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내장재,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고분자로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하냐? 뭐 당연히 고분자니까 경량하지만 이 외관도 중요하다고. 뭐 자동차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외관에는 색이 있고, 색이라고 하는 건 뭐 고분자가 무슨 색하고 관련이 있냐, 안료를 집어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분자 자체가 색을 띠고 있으면은 약간 뭐 놀이끼리한 색을 띈다든지 그러면은 멋진 색깔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지? 근데 디자인하고 고분자의 물성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특별한 디자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공성이 좋아야 된다. 즉 멜팅 포인트가 낮아야 된다. 뭐 반드시 멜팅 포인트하고 가공성이 다이렉트로 관련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공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성형성이 좋은 고분자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연성. 불을 탔을 때 유독연기가 나오거나 타면 안 된다고. 근데 알다시피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난연성 고분자라고 하는 건 실제 고분자 자체로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난연제라고 하는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로, 물론 굉장히 많은 고분자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PP가 있어. PP는 폴리프로필렌, 뭐 범용 고분자인데, 예전에 고분자, 자동차를 이제 폐기하고 그럴 때 고분자 물질들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워낙 다양한 고분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PP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 그랬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PP 하나만 갖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서 없던 얘기가 되고 말았지만, 그런 의견이 나왔을 만큼 고분자 중에서는 PP가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다. 우리 뭐 대시보 도어 트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문 열었을 때 문 안쪽에 있는 내장재를 통틀어서 그냥 트림이라고 그러고, 범퍼에도 사용돼. 근데 범퍼에 내가 이제 가로를 친 이유는 이거는 내장재가 아니고 외장재니까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ABS. 얘는 일단 외관이 좋다고, 광택이 좋고 또 충격에 강하고, ABS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더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를 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비닐, 인조 가죽, 뭐 시트 쿠션, 뭐 이런 것들인데 약간 고급품에는 폴리우레탄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재로 나가면, 외장재는 일단 내구성이 중요하고, 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거니까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햇볕이라든지, 그지? 이런 거에 강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충격 강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장성. 이거는 우리 뭐 차 할 때 차 성능 이것보다도 외관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관이 멋있으려면 도장을 했을 때 색깔이 멋있게 입혀져야 되는 그런 고분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퍼로 사용되는 PP. 근데 단지 PP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얘는 잘 깨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EPDM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에틸렌, 프로필렌 그리고 다이엔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일종의 고무야. 고무. 왜 고무냐면은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단 가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교를 시키거나 가공하면서 가교를 시키거나 그래가지고 얘가 고무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EPDM 고무 성질이 있는 EPDM을 사용해서 충격 흡수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무기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좀 더 강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범퍼를 만든다. 주로 PP, EPDM 그 다음에 무기물 이 조합.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블렌딩에 무기물이 들어갔으니까 복합 재료가 되겠지. 그렇게 사용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는 뭐 누차 여기저기서 얘기했지만 투명성 때문에 헤드램프라든지 헤드램프의 커버라든지 이렇게 빛이 초과돼야 되는 곳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고무적인 것들이야. 일레스토머릭 한 걸로 SBR 이거는 스타이렌하고 뷰타다이엔 우리 인조 고무라고 하면 요 뷰타다이엔을 얘기하는 거니까 스타이렌 뷰타다이엔 또는 그냥 뷰타다이엔 러버 자체를 사용해. 타이어는 당연히 뭐 푹신 뭐 네, 해야 되고 마찰력을 일으켜야 되고 내만무성도 좋아야 되는데 뭐 요런 게 주로 사용된다고 그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EPDM은 범퍼에도 들어가지만은 이거 자체로 그다음에 창문 틀을 막거나 각종 고무나 호스 이런 거에 사용된다고 그래. EPDM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 자동차용 고분자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 내구성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용 고분자로 개발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 ASA라고 하는 고분자가 내구성이 뛰어난 고분자로 제일 유명하다고. 요 ASA는 아크로나이트릴, 스타이렌, 그 다음에 아크릴레이트. 여기 이제 알킬체인이 붙어 있는 거야. 요와 같은 구조를 갖는 고분자야. 이름 때문에 가끔 ABS하고 이제 자꾸 그 비슷한 고분자처럼 취급을 하지만은 물론 ABS도 아크릴로나이트릴 그다음에 스타이렌까지 들어가 있어. 두 개는 공통이야. 그지? 나머지 제3의 성분만 다른데 실제적으로 ABS에서 중요한 건 요 제3의 성분인 뷰타다이엔이야. 얘는 고무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ABS는 이런 서머플라스틱에 고무하고 매칭을 시켜놓은 고분자가 돼서 고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SBS니 힙슨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이 뷰타다이엔을 포함하고 있고 얘네들이 결국 고무 이제 나중에 가왕까지 해서 고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런 고분자들은 전부 고무하고 딱딱한 서머플라스틱을 섞어놓은 것 같은 기능을 갖는 것들이고 ASA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얘는 뷰타다이엔이 없기 때문에 고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고분자로 간주를 해야 될 거야. 아무튼 ASA의 가장 큰 특징은 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오래되고 그러면 중고차 같은 거 뭐 핸들도 뭐 그렇게 되는데 외장재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다고. 그지? 그걸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UV 빛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오랫동안 조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쓰진 않았는데 뭔가 광택 내기도 좋고 뽀대가 난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동차 외관용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나 봐. PC하고 PBT,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하고 폴리뷰틸렌 텔레프탈레이트,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앞에서 얘기한 ASA 이런 것들을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다.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적으로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어느 정도는 취약하다고. 특히 고분자 자체는 구조만 딱 봤을 때, 구조만 딱 봤을 때는 자외선에 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고분자 안에는 게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래서 게시제 같은 것들은 빛에 약하기 때문에, UV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디칼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UV에 약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UV 안정제를 일반적으로 집어넣어. 특히 야외에서 사용하는 고분자, 우리 뭐 야구장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경우는 UV 안정제 거의 퍼붓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장, 그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 성분을 포함하는 페인트 칠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미안. 엔진룸하고 여기 사용되는 고분자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딱 봐도 알겠지만 어떤 고분자들이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하는 고분자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플러스, 그지? 유리 섬유 강화. 즉 복합 소재야. 그러니까 단순히 워낙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내유성도 부여해야 되고 차단성도 부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엔지니어링ግ 플라스틱 플러스 뭔가 강화제가 들어간 복합 소재 형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직접적으로 뭐 주변에는 뭐 PPS나 PEK 같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들이 뭐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고분자가 하나 있어. 요거는 따로 강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놔뒀는데, 일단 POM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있어. 다 알다시피 얘는 폴리아세탈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 부분에서도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POM은 마찰 마모가 적고 뭐 내화학성도 괜찮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정밀 부품용 플라스틱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금속을 대체하는 가장 보편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야. 실제 자동차 안에서도 뭐 운전자 손이 닿는 곳에 딸깍거리는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은 도르래나 기어나 뭐 이런 게 사용되는 곳은 또는 뭐 연료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문 열고 닫는 곳,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곳 등에 사용된다고 그래. 이거는 폴리 옥시메틸렌 POM은 금속 대체용으로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거나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고,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POM이 사용되는 곳에 약간 성능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더 고급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PEK를 사용해. 얘가 POM보다는 비싸지만 모든 면에서 퍼포먼스는 더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고분자들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고분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깊게 얘기 안 하고 다른 부분들 어디서 내가 얘기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은 전기차가 중요한데, 전기차가 돼버리면 고분자들이 일부분 확 바뀌어 버린다고. 그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요 다음 동영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